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38번을 풉니다. 자, 38번은 국외자산 양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핵심 이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죠.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적용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 국외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국내 기준인 연 250만 원 기본 공제는 공제를 받는다는 거 가장 중요하죠. 양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7단계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금액 대비 6에서 42% 똑같이 세율을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똑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도 똑같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매길, 세율을 매길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세율을 매긴 기준점을 똑같이 정해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 똑같이 국내와 똑같이 6에서 42%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연 250만도 공제를 받습니다. 자, 이게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자산 양도에 있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받는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2%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기준점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양도와 취득시기 정하는 것도 똑같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했을 때는 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과세 양도소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자산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산정될 수가 없죠. 국외자산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산정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일 때는 적용하지 않죠. 국외자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냥 250만 원 기본공제만 적용받을 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만 적용받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 국외자산은 전부 다 미등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인한 세율 70%를 고반다는 거 적용받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련된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국외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받지,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준시가도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있어서 세율도 70%를 적용받지 않고 다 국외자산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7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적용할 뿐입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받지 않죠. 자, 국외주택 또는 국외토지 양도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자, 금액당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무조건 미등기라고 해서 70%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국외자산은 전부 미등기가 되겠죠. 그러나 해서 무조건 세율을 70% 국내 자산같이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5년간 국내 주소와 거소를 둔 거주자의 하나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의 하나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하나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자산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금을 이중과세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을 납부하였거나 이미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다시 그 금액이 초과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때 자,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냈던 세금을 공제할 수도 있고 세금 공제 방법입니다.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냈던 양도소득 금액이나 이미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냈던 금액을 또는 이미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다.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금을 이중과세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고 소득의 양도소득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기준가액은 당연히 국외자산도 국외자산 실거래가액을 기준합니다.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을 매깁니다. 실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을 때는 반드시 소재 국가의 양도 취득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릅니다. 자, 애국정부의 평가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애국정부가 평가했던 가액을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재국가의 양도 취득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 원칙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는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환율을 적용할 때는 환율은 결론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에 아무 적용받지 않습니다. 환율은 환율대로 나름대로 그 환율에 대한 적용을 받는 거지 환율에서 환차익이 발생했다 해서 양소득 범위에서 공제하던가 양도소득 금액에서 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차손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포함되지 않고 제외한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그때그때 그 현재의 환율 시가에 의해서 그 계산할 뿐입니다.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그때그때 현재에 따른 외환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할 뿐입니다. 그때그때 계산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하지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할 때 그 환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그때그때 현재의 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국외자산 양도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38번을 풀어봅니다. 자, 38번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에 양도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갑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뒀다가니까 국외자산 양도세에 낼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이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차감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국외자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필요경비가 모를 때는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한다는 건데 기준시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세무기관이 유추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는 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인데 국외자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차감한다. 이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가야죠. 아니면 실제 자기가 영수증을 제출한 필요경비에 의해서만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차감한다. 이게 틀렸죠.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받지 못한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한데 기준시가 자체를 국외자산에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갑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자,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손실을 발생했다든가 환율로 이득을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손실과 이득은 개인의 몫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 국외자산도 양도소득 금액 기본 공제는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갑의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시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양도소득 연 250만원 공제는 받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5번 갑은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갑은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이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거고 자기가 직접 영수증에 한해서 필요경비를 포함시키는 거지 영수증이 없어서 세무기관이 계산을 대신해주는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같이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해야 된다. 1번이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번의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회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